안녕하세요. 한국미래연수원 윤대영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30가지 삶의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버리기 전에, 또 무엇을 사기 전에, 또 무엇을 만들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의 원칙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평생 디자인과 업사이클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면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직면한 쓰레기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닥친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원칙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엔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들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깊게 생각을 하고 물건을 살 때,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매할 때, 또 소비자로서 물건을 사용할 때, 또한 만약에 우리가 제조자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잘 해나간다면 이 쓰레기를 줄이고 또 쓰레기가 점차 끝없이 자원을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용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동시에 또한 물건을 만드는 제조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제조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을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요. 또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제품을 용도가 폐기가 되면 물건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버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버리기 전에 생각해야 될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버리는 물건들이 바다에 많이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육지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바다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해양 투척이라는 것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버리는 것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해양 투척은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서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다에는 많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바다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산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업 도구들입니다. 낚싯줄과 낚시 바늘들이 바다에 버려져서 많은 생물들에게 생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돌핀맨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꼬리에 낚싯줄이 얽혀서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쉴 새 없이 헤엄치어가는 그런 돌고래를 촬영한 것이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돌고래는 일반 물고기와 다르게 위아래로 헤엄을 칩니다. 물고기는 좌우로 헤엄을 치고요. 돌고래의 경우에는 만약에 꼬리 지느러미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돌고래가 낚싯줄이 꼬리에 잡혀서 결국 꼬리가 나중에 잘려지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동물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이런 도구들이 결국은 자연의 생태계를 해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에 쓰레기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만든 제품들만이 우리가 육지와 바다에 버려져서 쓰레기가 됩니다. 동물이 배설한 배설물들은 말똥구리와 새똥구리가 굴려서 다시 그것을 먹고 다시 분해하면서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게 됩니다. 결국
동물이 배설한 배설물은 식물에게 토양에 그 영양분이 되고 그 과정의 매개체가 새와 곤충들이 매개해 줌으로 인해서 이 자연은 완벽하게 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배설물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의 버튼을 눌러서 대소변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버려진 이 배설물들은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 재처리장으로 가게 되고 이것을 화학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거기에 생물학적으로 다시 재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결국은 다시 하천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화학약품과 또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35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지금 현재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는 그래서 자기가 은퇴한 이후에 가장 필생의 과업으로 인류에게 그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자연으로 퇴비를 되돌려줄 수 있는 건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수질 오염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이산화탄소 발생 문제도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화장실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같이 여기에 협력을 해서 건식으로 이 화장실 문제를 처리하는 그리고 물과 하수가 없이 배출수를 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수세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화장실 문제가 자원을 오히려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버린 유기물, 배설물이 사실은 말려서 그것을 갖다 건식으로 처리하고 퇴비로 다 사용하거나 에너지로 다시 사용하게 된다 그런다면 오히려 버려지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역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버리는 물건을 쉽게 버릴 때는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물건을 버리면 얼음이 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021년 7월 달에 그린란드에서 70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루에 녹아내린 이 70억 톤의 얼음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 전체 면적, 서울시만한 면적에 15m 정도에 쌓여져 있는 얼음이 그 얼음 덩어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녹아내리지 않았던 이런 그 그린란드의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 녹아내리는 빙하라고 하는 이 글씨는 핀란드의 신문사에서 개발한 빙하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데이터를 집계해서 어느 정도씩 녹아내리고 있는가를 글자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서체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면 결국 우리 환경에 우리의 모든 자연과 인간의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쉽게 버리지만 버리기 전에 이 문제를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쉽게 물건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새와 나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다면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북미 대륙에서 조사한 통계에서요. 북미 대륙에 있는 새들 중에 약 30억 마리가 새들이 사라졌습니다.
새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나무는 모든 나무의 그 번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새들인데요. 이 새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나무도 번식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지 이것은 보나마나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릴 때 결국 우리가 버린 물건들이 쓰레기가 이 자연을 더럽히고 또 이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울 때는 결국 그 반작용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버리는 그 폐기물 중에서 우리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그 옷을 입고 나서 아무렇게나 버리지만 이 옷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굉장히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그 하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탁기입니다. 이 세탁기에서 나오는 그 폴리에스터 섬유를 세탁을 했을 때 그 티셔츠를 예를 들자면 그 티셔츠를 하나를 세탁을 했을 경우에 약 70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탁해서 깨끗하게 옷을 입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세탁하고 난 그 하수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입고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옷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세탁기에서 사용하고 매일같이 세탁을 해서 버리는 그런 하수들이 결국 우리 바다를 온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면에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현수막 문제입니다. 현수막은 가장 저렴한 재료로 또 저렴한 인쇄 잉크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하기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래서 흔히 업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이 버려지는 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만든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낙엽을 담는 그릇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시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재활용한다고 해도 다시 또 다음 선거철이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현수막들이 사용되고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제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 현수막의 쓰레기들을 재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밀려드는 현수막 쓰레기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 문제는 버리기 전에 현수막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22년도에 영국의 녹색당에서는 영국 정치인들이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현수막의 크기와 위치 이런 것들도 모두 규정해서 큰 현수막을 건물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몇 개 이상은 절대 붙이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을 해서 지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따서 또 우리나라의 인천광역시에서도 인천광역시의 한 자치구에서도 이것처럼 정치 현수막을 가급적 붙이지 못하도록 줄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현수막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현수막은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현수막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동안 이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자연 상태에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발생했던 산불은 그 이전의 산불하고는 차원을 달리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역할을 크게 하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번지는 산불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산불들이 민가를 덮치게 되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까지 접근을 해서 나중에 더 큰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정도로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산불로 이 재난을
자연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2021년도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슬로바키아 전체 산에다가 약 500개의 물을 저장하는 물 저수조를 만들어서 산 곳곳에 산불이 났을 때 그 저수조를 가지고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500개의 저수조를 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진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전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비책을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자연재해도 막아내고 또 산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끼고 잘 보살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산불로 집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삶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닥치는 트라우마는 엄청납니다. 결국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렸던 많은 그 쓰레기들이 결국 이렇게 다시 재난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복을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행사에 입고 그리고 다시 행사 끝나고 나면 다시 옷장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입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만 입고 그냥 다시 그 옷장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사용하지 않는 옷들을 아까워한 그 업사이클 기업이 이것을 다시 꺼내서 젊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꿔서 새로 옷을 재탄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버리지 말고 다시 무언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서 되살려낼 수 없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옷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옷장에는 옷이 많지만 입을 옷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결국은 더 오랫동안 사용하고 다시 재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의생활 속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연간 1조 원을 수입하는 커피 수입국입니다. 커피를 담았던 그 자루는 황마 자루인데요. 이 황마 자루가 원두를 다 사용하고 나면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팅하는 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커피로 좋은 커피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쌌던 그 황마 자루를 포대 자루를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업사이클 기업에게 주게 되면 그걸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좋은 소품들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황마로 이 황마는 좋은 원재료인데요. 커피라든가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이런 것들을 해외로 수출할 때 이 황마 자루에 싸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닐 카톤백이 나온 다음에는 이 황마 자루가 포장 재료로서 밀려났었죠. 그런데 2022년도에 유럽에서는 규정으로 만들어서 비닐 카톤백으로는 수입을 받지 않고 오직 황마 자루 포장을 한 그 재료들만 수입을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다시 예전에 천덕꾸러기 신세였었던 커피 산업에서는 썼지만 일반 다른 데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던 황마 자루가 이제는 아주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원래 이 황마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붕대가 없었을 때 붕대 대신 다친 병사들의 상처를 싸맸던 재료였었습니다. 이제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된 그 석유화학 자재 재료로 만든 패키지 포장 자재보다 자연산 황마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기 전에 10가지를 생각했다 그런다면 이제 무엇을 사기 전에 생각해야 할 10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구매자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사용하고 버립니다. 따라서 버리는 것 이상으로 사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20년, 30년만 되면 낡은 주택이라고 해서 다시 재건축, 재개발의 붐이 불고 기존에 있었던 주택들을 싹 허물어서 건축 폐기물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집에서 새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정 지구의 자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석유 자원으로 이런 에너지를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냉난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주택 구조, 이것에서 새로운 주택을 시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냉난방이 없이 살 수 있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드신 이대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집을 25cm 정도의 두께에 가운데 스티로폼을 넣어서 주택 벽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붕의 각도는 가장 태양을 잘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들고, 그리고 창문의 구조도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안에서 있었던 더운 연기가 바깥에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와 쉽게 교류가 되고 또 안에 있는 열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강원도 홍천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추운 지역인데요. 여기에 살둔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에 겨울 평균 온도가 25도, 3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겨울에 방문했을 때 이 집의 실내 온도가 18도 정도였었습니다. 이게 18도 정도로 겨울에 난방이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집들, 미래의 집들이 과연 어떤 연료를 무엇을 사용하고 또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우리가 그 물건을 산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총 비용이 만들어져서 비용을 지출하고 만든 물건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의자는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타고 온 보트 조각으로 의자를 만들고 그것을 시장에서 팔아서 그 수입으로 그 난민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일의 기업들이 만든 의자입니다. 이 의자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하지만 독일 시민들이 아낌없이 사회적 가치를 놓고 이 의자를 구매를 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사회 문제는 결국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매할 때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고 또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물건의 가격을 들여다볼 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 사회적 가치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9,900원은 3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29,900원은 사실 3만 원에서 100원만 깎아놓은 가격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29,900원은 2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광고의 전략에, 광고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서울 시내 어느 한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를 만드는 로봇 기계입니다. 로봇이 앞으로 인간의 서비스를 대신해서 많은 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얼굴을 맞대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커피 바리스타와 그 다음에 아무 감정이 없이 기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로봇이 만들어내는 커피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 기계를 설치한
지하철 안에 작은 커피숍에 사실 가서 이 커피를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 첨단 산업이 될 것이고 많은 AI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주류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또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측면에서는 맞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광고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가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그 광고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 우리가 사는 물건을 구매하는 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 어떤 경제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생명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기주의적인 생존 경제에서 이타주의적인 생명 경제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그 물건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물건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물건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 가장 무력적으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외교적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죽음의 경제일까 생명의 경제일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구매자로서 소비자로서 그 생활을 해나갈 때 이 문제를 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해서 뒤로 미뤄두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